네, 앞선 영상에서 에펠탑 드로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어반 스케치로 에펠탑을 드로잉 해본 다음에 오늘 제가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작업실에서 혼자 채색할 때는 큰 팔레트를 쓰기도 하지만 제가 뭐 이동을 할 때나 잠깐 뭐 그렇게 좀 컴팩트하게 갖고 다녀야 할 경우에는 이런 팔레트를 휴대용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런 팔레트를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수채화 채색을 할 때 꼭 필요한 물감만 짜서 정말 좀 불필요한 색보다는 정말 많은 색을 휴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있어야 되는 수채화 물감만 이렇게 짜서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색 말고도 여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컬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물감들은 이렇게 이게 알약통이거든요. 알약병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짜서 안 열리네요. 네, 이렇게 조금씩 짜서 갖고 다녀요. 네, 낱개로. 네. 제가 쓰는 수채화 물감은 SWC 신한 물감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홀베인이라든지 좀 컬러가 발색이 예쁜 애들은 이렇게 낱개로 구입을 해서 좀 채색을 하는 편이에요. 포인트를 주거나 그럴 때. 네. 그 다음에 수채화 붓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막 붓을 너무 고가로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장 우리가 무난하게 많이 알고 있는 붓은 화홍이거든요. 네, 화홍만 쓰셔도 정말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소 같은 데 가도 뭐 4개 정도 5자루 들어있는 붓 세트가 있어요. 그런 거를 구입해서 써도 좋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근데 그 붓끝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무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저는 붓끝을 살짝 가위로 잘라내고 써요. 그리고 납작붓은 절대 쓰지 않고 이렇게 뾰족붓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뾰족붓을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얘를 제가 채색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전 그냥 네이버에서 이렇게 에펠탑을 검색을 해서 찾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들이 너무 많고 막 개인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신 그런 이미지들이 많아서 네, 그냥 어느 블로그 뭐 어느 분의 이렇게 출처를 남기기가 뭐해서 그냥 네이버에 뭐 프랑스 뭐 에펠탑만 검색하셔도 이런 사진이 정말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얘를 채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에펠탑을 먼저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펠탑 색이 지금 컬러가 약간 황색, 황토색, 갈색 같은 느낌 나요. 그래서 갈색을 만들어 볼 건데 그냥 갈색 쓰지 않고 저는 일단 회색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수채화를 채색을 할 때. 근데 회색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회색인 거예요. 그레이. 그래서 이제 저는 회색을 만들 때는 그냥 파랑색이랑 어두운 갈색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줘요. 만약에 정식 수채화 물감 재료를 갖고 계신다면 울트라마린 딥블루랑 울트라마린 딥블루랑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는 그 2가지 색을 가장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 회색에다가 갈색, 밝은 갈색을 넣어서 한번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색을 조색 중이거든요. 이렇게 색을 조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여분의 종이에다가 항상 발색 체크를 이렇게 해봐요.
무슨 색이 나오는지 색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발색 체크를 해보아서 채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밝은 색을 넣어서 더 밝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에펠탑은 이제 철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면이 아니라 뭔가 이런 그 하나의 그런 철근 구조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면으로 쭉 바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선을 따라서 계속 드로잉을 한 거잖아요. 그 선 따라서 드로잉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드로잉 한다라고 하시면 이 드로잉 선 따라서 그냥 채색을 쭉쭉 해주시면 되세요. 네. 보이시나요? 색이 연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멋진 여행 풍경지 여행지를 이제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내가 직접 그려 본다라고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토요일 밤인데요. 저는 토요일 밤이면 엄청 더 조용해질 줄 알고 지금 이걸 영상을 찍고 있는데 더 시끄럽네요. 사람들도 많이 길에 돌아다니는 것 같고 네. 제 예상이 빗나갔어요. 네, 이렇게 선을 따라서 쭉 채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어둠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조금 더 흑갈색의 느낌이요. 이런 색을 이용해서 안쪽의 어두움을 더 표현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밤인데도 막 사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있어요. 뭔가 누가 엿들을 것 같고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토요일 밤이 더 길에 늦은 시간까지 길에 더 사람이 많나 봐요. 나무도 색칠해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이제 그 에펠탑 주변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이렇게 단조롭게 표현을 했어요. 에펠탑이 충분히 선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얘까지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붓질을 하는 방법은 그냥 면적을 쭉 펴바르듯이 이렇게 쭉 잔디밭은 조금 더 약간 푸르른 느낌이 있으니까 새그린에다가 올리브 그린을 살짝 섞은 이렇게 밝은 색을. 근데 이제 저는 뭐 수채화 물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을 적절하게 쓰면서 섞고 있지만, 그냥 취미로 미술 이제 수채 어반 스케치를 그리면서 채색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물감 막 이름을 막 머리 아프게 막 외우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많이 쓰는 물감 색은 저절로 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연두색이라고 해도 되고, 옐로우 오우커 황토색의 옐로우 오우커인데 저는 그냥 황토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쓰기 쉬운 명칭을 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물감 이름을 막 외우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네, 이렇게 바닥을 칠해줬고, 뭐 안쪽에 무슨 흰색 물감이 있는, 저기 흰색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들도 살짝 회색을 만들어서, 모노톤이죠. 회색을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 주기만 할게요. 그냥 음영을 넣어주는 수준으로. 아까 그림 그릴 때는 막 비도 내리고 저 혼자 있고 막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막 너무 밖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설마 밖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건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구름이 있는데요. 초보자님들은 구름은 펜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그 대신 내가 구름을 정 남길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샤프로 구름을 그려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 채색을 하시고 깨끗이 지우개질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하늘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밝은 파랑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밝은 파랑을 써서, 수채화 물감 중에서 가장 밝은 파랑 많이 쓰신다라고 하시면 세루리안 블루나 피코크 블루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구름을 그려주듯이 붓을 물에 살짝 담가서 바깥으로 번지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수채화 전용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이가 꽤 두껍거든요. 그래서 물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들은. 근데 이제 약간 두껍지가 않은 그냥 일반 그런 캔트지는 종이가 울거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가 약간 우는 느낌? 사이사이에도 하늘색을 살짝씩 발라주시고요. 여기 약간 구름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뭉개뜨렸어요, 저는. 뭔가 구름 모양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수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에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에펠탑 채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